오늘은 소비재 상품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분류하는 것을 소비재다, 산업재다, 또 오래 쓰는 거에 따라서 내구재 상품이다. 뭐 이렇게도 구분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품의 분류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어떤 형태로 구매하냐, 소비자 행동을 근거로 해서 분류한 코틀란드라는 사람이 분류한 상품 분류법 및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재의 분류는 편의품이다, 선매품이다, 전문품이다, 및 탐색품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부분을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편의품은 뭐냐? 편의품은 쉽게 얘기해서 편의점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얘기는 뭐냐? 탐색이라든지 호불호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별로 습관적으로 구매한다. 이런 상품을 편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매품은 뭐냐? 선매품은 어떤 것을 살 것인지 탐색을 통해서 이 상품이 나에게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탐색을 통해서 선호가 형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좀 고가의 소파라든지 가구를 살 때는 이것저것 보는 거죠. 이 브랜드 저런 거 비교 탐색을 해서 내가 소파를 보니까 천소파, 가죽소파 중에서 가죽소파 중에서 다우닝이 가장 좋다. 그래서 다우닝으로 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선매품이다. 살림장만 한다. 이러한 것은 선매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문품은 뭐냐? 전문품은 사기 전에 내가 어떤 브랜드를 사겠다고 결정되어져 있는 악기 같은 거, 등산용품 같은 거, 라든지 전문가들이 내가 그 상품을 돈이 있으면 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살 때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만 탐색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상품을 재고가 있다고 하면 사는 거죠. 그게 전문품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탐색품은 별로 탐색하지 않고 상품을 산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품은 저가격이라든지 광범위한 유통이 되면서 그런 상품, 주로 상품으로는 치약, 잡지, 세탁, 세제 이런 것들. 선매품은 고가의 상품이 해당되는 거고 내구재라든지 TV, 가구 이런 거. 전문품은 고가격으로서 탐색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사겠다고 결정된 상품, 그러니까 롤렉스식이라든지 고급 크리스탈 제품 등의 어떤 사치품 이러한 것들이 전문품이다. 그리고 미탐색품은 이제 적십자 헌혈이라든지 적극적인 광고와 제조업체, 유통업체에 의한 적극적인 광고와 인적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제품 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으로 마케팅 근시안이라는 마케팅 근시안은 뭐냐면 주변의 작은 것들에 매몰돼서 거대한 흐름을 잘 캐치 못하는 현상. 그래서 마케터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로 너무 제품의 그 어떤 작은 것에 너무 매몰돼서 큰 이슈를 잘 보지 못하는 거다. 이를 제한 레빗이 1920년도에 미국 철도업계의 몰락을 소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철도업체들은 철도업에 레일을 깔고 철도 운영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장거리 이동이 항공이 발달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엄청난 대체 수단이 탄생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순식간에 고객을 비행기라는 엄청나게 빠른 대체제의 등장으로 해서 순식간에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걸 모르고 작은 것에 매몰돼 자기가 하는 일에만 적극 매몰되다 보면 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들도 새로운 또 개념의 패션 같은 경우에도 패션은 이제 아까 소비자 행동으로 보면은 선매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탐색을 통해서 어느 브랜드를 살 것인가 지속적으로 탐색을 통해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결정한다. 이런데 이제 이거를 좀 바꿔서 의류를
편의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패스트 패션 기업. 그래서 스파 브랜드들이 90년대 세계 패션 시장 구도를 변화시켜온 자라라든지 H&M, 망고와 같은 패스트 패션 기업들은 패션 상품을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고객 수요를 대체해서 어떤 편의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했다는 거죠. 패션을 편의품화하여 빠른 패션 주기로 소비 패턴을 변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자라하고 H&M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품을 의류라는 것은 의류는 선별품이다. 이렇게 한정된 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꼭 맞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새로운 접근은 웅진 비대 같아요. 웅진 비대. 1960년 비대가 매우 일반적인 제품이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2002년도에서 막 보급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웅진에서 비대를 출시하면서 먼저 렌탈 서비스를 해가지고 먼저 렌탈해서 하고 월 이용료를 납품으로써 아주 비대 시장을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룰루가 런칭한 후에 다른 경쟁들에 비해서 비대 시장이 지금 한국 비대 시장의 자체 규모가 커지기를 기다리면서 실제 어떤 시장이 형성됐을 때 독점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레트의 사례는 질레트는 히트 작품의 마사 3을 인도에 출시했는데 인도에 뭐 이발소라든지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잘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남자들이 수염이 많이 있는 거를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면도를 기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레트에서 인도인은 토론을 선호하니까 토론 특성을 감안해서 수염 깎는 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막 쟁점화해가지고 이슈화 시켰어. 라고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인들이 수염을 깎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또 이제 질레트의 소비가 늘어났다.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겠습니다.